고깃집 같은 거를 운영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 또래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시는데 20대 여성을 타겟을 잡아서 국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40대 남성은 죽었다 깨나도 20대 여성이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고깃집을 예를 들어 하고 싶으면 20대 여성을 조카든 딸이든 누구를 데려다가 그 친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브랜드 만드는 제이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 손님이 너무 많이 줄었다. 배달 수수료만 내다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거의 한 20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기는 하고요. 근데 가장 큰 요인은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이 외식업 자체가 너무나도 많아졌어요. 진입이 쉽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직장을 계속 다니기 어렵거나 혹은 새로운 취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업이라는 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많이 대중화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창업이 어떻게 보면 외식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만 유행한다고 하면 그게 유튜브나 네이버나 온라인상에서 돌다 보니 나도 조금 배우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셰프들이 막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지금은 조금 이슈가 됐지만 백종원 대표가 이 외식업에 대해 되게 많이 대중화를 시켜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음식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지면서 전문 셰프들이 아니어도 이 외식업 창업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게 된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프랜차이즈든 여러 가지 형식으로 펼치는 사업들이 많아지니까 조금 쉽게 사람들이 창업을 하게 된 거 그러다 보니 동일 메뉴 예를 들어서 고깃집이 한 골목에 10개가 있다든지 카페가 우리나라에 10만 개가 있다든지 이렇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경쟁 자체가 웬만큼 잘하지 않고서는 사업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졌다. 이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사장님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있을까요? 내가 음식을 조금 잘 만들면 그리고 이 음식을 잘 만들고 예쁘게 만들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실수지요. 저도 이제 창업에 대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여러 가지 박람회나 이런 데를 다녀보면 장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아이템을 찾아다니시거든요. 이 아이템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건 내가 배워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면 오토 매장을 돌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신박한 아이템도 요즘같이 정보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시대에는 어느 한 집이 잘 된다 싶으면 한 달이면 똑같은 매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이템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결국에는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어떤 것이 더 내 성향에 맞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아이템을 찾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반대단에 있는 거죠. 좀 힙해 보이는 아이템 훅 들어가서 열심히 하고 경쟁업체 생기면 문 닫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유행에 따라서 파스타가 유행하면 파스타 가게가 넘쳐나고 카페가 유행하면 카페가 넘쳐나고 이런 식으로 유행을 타는 게 한국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요식업이 어려워지는 이유에 이런 것도 포함이 될까요? 네, 그런 게 되게 많죠. 대왕 카스테라 같은 것들 보면 대왕 카스테라가 1호점, 2호점 생겼을 때 엄청 신박해서 사람들이 확 하다가 결국엔 금세 문 닫잖아요. 근데 그런 게 거의 매년 한 해에 몇 개씩 있어요. 탕후루도 마찬가지고 마라탕집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또 약간 힙한 고깃집들도 많이 생기는데 그렇게 한 시즌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것들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수명이 굉장히 많이 짧아졌죠. 그렇다면 수명이 짧아진 시대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이게 예전에는 타겟 고객 해가지고 오피스 상권의 30, 40대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그걸 맞는 구조를 짜라 이런 게 맞는데 요즘에는 사람들 원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눈이 다 높아졌어요. 해외여행도 많이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새로운 문물들, 새로운 음식들, 새로운 문화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것 이상의 다른 것들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타겟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특정인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마포의 어디 회사에 다니는 연봉 4천 이상의 30대 미혼 여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그 사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할까를 파악해서 그거를 그 상권에서 장사하는 것에 접목하는 게 요즘에는 타겟 고객을 잡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차라리 한 명을 잡아놓고 그거랑 공통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깃을 정하는 것도 종목을 정하는 것도 네. 다 정보력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장사에도 정보가 중요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정보가 중요한데 저는 장사를 하시는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타겟 고객 잡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내 자신이 타겟에 속한 군의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아내나 최측근의 타겟에 맞는 거를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면 고깃집 같은 거를 운영하시고 싶어 하시는 제 또래 뭐 40대 중반의 남성분이 계시는데 막 20대 여성을 타겟을 잡아서 뭐 꽃 같은 거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40대 남성은 죽었다 깨나도 20대 여성이 뭘 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고깃집을 예를 하고 싶으면 20대 여성을 조카든 딸이든 누구를 데려다가 그 친구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다 보니 나에게 맞는 성향,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가꿔서 그걸 사업으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즘에 덕후들이 성공한다는 얘기들이 많은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디테일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 놓고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상권에 박는 게 그나마 실패 요인이 좀 줄어들 수 있죠. 요즘은 레퍼런스라는 걸 잡고 네.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작정 따라가기만 하는 게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이 안 되겠죠. 특히나 이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상권마다 다 다른데 특징이 다른데 서울에 엄청 잘 되는 걸 이거 잘 되겠다. 네. 지방에 들고 가서 망하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템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람이 많다 해서 들고 가면 상권의 컨셉 자체가 안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어느 정도의 유동 인구랑 그 다음에 거기에 뭐 학교가 몰려 있으면 초, 중, 고등학교가 몰려 있거나 그 학교 상권에 어울리는 예를 들어서 뭐 밥버거나 한솥도시락 같은 거를 할 거면 거기랑 최대한 비슷한 성향의 지방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어디가 뭐가 잘 된다 그리고 아이템이 좋아 보인다 싶어서 그냥 들고 가서 전혀 상관없는 데다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도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솥도시락이나 밥버거나 이런 애들은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가 몰려있는 지역을 애초에 타겟을 잡고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얘네가 매장이 늘어나다 보니까 갑자기 골목 주택가에다 놓고 번화가에다 놓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팔 건지가 먼저 그 다음에 그럼 이 누구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뭔지 거기에 내 색깔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요리도 홍보도 인테리어도 운영도 다 혼자 하려고 하는 사장님들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하긴 하는데 인생이 많이 피폐해지고 돈이 안 될 확률이 많죠. 제가 항상 상담하거나 뵙고 하면 내가 못하는 건 나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돈 주고 시켜라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PD님한테도 이렇게 요청드리는 건 저도 혼자 찍을 수는 있으나 이 퀄리티가 안 나올 것이고 장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장사가 음식만 잘한다고 장사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서비스만 좋다고 장사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 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못하는 건 잘하는 분한테 맡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야지 확실히 퀄리티가 나옵니다.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라. 그렇다면 사장님들끼리 네.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도움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2019년부터 4년 동안 매월 장사하시는 분들 관련된 세미나를 했었어요.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고 제주도에서도 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는데 그런 모임은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안 하고 있긴 한데 뭐 찾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공부를 하실 수 있는 데들이 있는데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건 거기서도 이제 서로 장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많아졌으니까 잘 골라서 저는 다니시는 거 추천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이 아빠님께서 오프라인 모임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으신가요? 제가 이제 유튜브도 그렇고 예전에 뭐 세미나 운영하면서 고민 상담 같은 거 해드리려고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세미나 형식은 아니어도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이런 장사 관련된 거 좀 얘기도 듣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모여보자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모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11월 10일 날 진행을 할 거고요. 제주도에서 할 때는 한 150분 오신 적도 있고 부산에서도 한 100분 정도 오시고 하셨는데 맥시멈 30분? 한 20분 정도도 괜찮을 것 같고 장사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얘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류하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이렇게 좀 소박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 모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보통 세미나 하면 대부분 성공한 사업가나 혹은 저보다 훨씬 더 큰 유튜버분이 나오셔서 장사에 대해서 강의하고 끝나고 이제 술 한잔 먹고 으쌰으쌰하고 이제 헤어지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거는 안 하고 싶고요. 일단은 뭐 짤막하게 강의라고 하면 강의고 어떤 주제, 뭐 메뉴나 브랜딩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 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니까 토론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알차게 보내고 가볍게 식사하고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면 제이 아빠님하고 친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저 그렇게 딱히 그렇게 도움은 안 되시겠지만 뭐 친해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임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저는 뭐 저희 모임이 제일 좋으니 저희 모임에 꼭 나와라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 요즘에 사업으로 굉장히 성공하시고 자영업에 관련된 정보도 많이 주시는 채널들도 그리고 모임들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 세미나라는 게 솔직히 한다고 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함으로써 주최하시는 분이 내 사업을 좀 더 키워나가야겠다라는 목적의식이 뚜렷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 말이 정답이니까 내 말을 무조건 들어라고 강의 형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보다는 저는 각자의 장점을 끄집어내는 게 이 장사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밑에다가 구글 신청 폼 하나 적어 놓을 거예요. 30분 이상은 안 받으려고 하고 30분 되면 그냥 마감할 거라서 아마 올릴 때 이미 한 15분 정도 시청하셔서 끝났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